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 1의 5번째 단원 삼각함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단원까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는 그런 그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삼각함수, 다항함수를 뛰어넘은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요거 마지막 하나만 더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함수는 다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삼각함수예요. 근데 바로 이 5단원에서 삼각함수에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원, 6단원에서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이 나올 거야. 그때 이제 조금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하여 5단원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 이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죠. 이걸 힘들어하는 학생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려. 못 그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잘하면 그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공부하기가 싫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원을 아주 빡세게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외울 것도 좀 많습니다. 외울 것도 좀 많고, 좀 뭐야, 이 거지 같은 수학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쉽게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일단 개념 정리 첫 번째 한번 보자. 일반각과 호도법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일반각이 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일반각. 여기 보니까 귀엽게 이게 O라는 원점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X축. 그냥 기준을 잡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그냥 잡은 것 뿐이야. 그냥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P라는 놈이, 요런데 이게 점이 하나가 쿡 찍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렇게 OP라는 선을 하나 주는 건데, 이 OP라는 선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직선이라고 해버리면 이쪽으로 끝까지 쭉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치? 반직선이라는 것은 한쪽은 잘려있고, 한쪽은 무한히 계속 가는 선을 반직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OP라는 반직선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 놓고 났더니 원래 기준이 됐던 누구? 그렇지, X축. 원래 기준이 됐던 X축이랑 이 반직선이랑 이렇게 각을 하나 만들어 주네요. 그쵸? 이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방향으로의 각이라고 불러요. 양의 방향으로의 각. 그럼 이런 각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각이 또 만들어지겠니? 그치? 이런 식으로도 각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쵸? 우리 눈에는 두 개의 각이 보일 거란 말이죠. 두 개의 각이 보이는데 이 조그만한 각, 이 각이 양의 방향으로의 각이고요. 이 빨간색 큰 놈, 이 큰 놈이 바로 뭐다? 음의 방향으로의 각이다. 그럼 선생님, 조그만 게 양이고 큰 게 음인가요? 그게 아니고 방향이야. 말 그대로 방향. 방향은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좋은데, 이거를 잡고 이게 들어 올린 느낌 아닙니까? 이 X축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린 느낌이지. 들어 올리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을 뭐라고 부른다? 양의 방향으로의 각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지금 이렇게 내렸잖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내렸죠. 내리는 느낌을 뭐라고 부른다? 그치? 음의 방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시계. 여러분들 시계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 짹짹짹짹 이렇게 돌아가죠. 그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음의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 그리고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아니,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어를 통일시켜서 수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그냥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안 하고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셔도 돼. 그런데 공통어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수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도 남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겠지. 그치? 이렇게 통일시켜 놓은 건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한다고? 시계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이래도 좋고, 아니면 방금 내가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뭐 하는 느낌? 이 들어 올리는 느낌. 들어 올리는 느낌을 양, 그리고 내리는 느낌. 내리는 느낌을 뭐야? 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일반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일반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동경 OP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동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잘 보면, 그냥 편하게 여러분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이 각을 그냥 편하게 3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이 30도라는 놈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거야. 여기 O가 있고 여기 X축이 있었고 여기에 점P가 있었는데 아니 그냥 얘는 선분 OP 또는 반직선 OP 이거거든? 그쵸? 근데 갑자기 내가 요 놈한테다가 의미를 부여할 거야. 의미를. 뭐라고 의미를 부여할 거냐면 OX라는 X축과 OP라는 놈이 이루는 각이 30도가 됐다? 다른 말로 이 OP라는 반직선이 30도를 표현해주는 선분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거야. 좀 어렵나 말이? 다시 그냥 30도라는 이 각을 지금 OP가 표현하고 있죠. 그쵸? OP가 이 30도라는 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갑자기 OP라는 반직선에 이름이 생긴대. 무슨 이름? 바로 동경. 이 동경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될 뿐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그림만 봤을 때 그냥 선분 OP 또는 반직선 OP 이러면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30도를 나타내준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순간 갑자기 OP라는 반직선의 이름이 동경 OP가 된다. 그냥 이름을 부여하는 것 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 이게 동경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아 얘는 그냥 단순한 반직선이 아니라 어떤 각을 나타내 주는구나. 의미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름이 생겼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동경 OP가 어떤 각을 나타내 주나 봐.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뭐라고 했을 때 알파도라고 했을 때 30도라고 하지 말고 설명해서 뭐라고 하라고 알파도 요렇게 하래요. 됐죠?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할 때 그때 XOP, 각 XOP 지금 눈에 보이는 요 각 있죠? 양의 방향으로의 각입니다. 음의 방향 말고 양의 방향으로의 이 각이 뭐랑 똑같냐면 단순히 알파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한대요. 360도 곱하기 n을 한대요. 그래 놓고 뒤에 소중하게 단 n은 무슨 수? 정수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뭔 말이에요, 선생님? 여러분 n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도 맞네요. 됐죠? 근데 n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뭐야? 360도만큼 알파도에다가 추가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360도의 의미가 뭐냐면 한 바퀴를 돌린다는 뜻이야. 지금 여기서 알파도만큼 갔는데 다시 여기서 360도만큼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 자리를 그대로 오겠죠? 한 바퀴 돌아서 그대로 이 자리로 도달을 하겠어. 그쵸? 그때 이 각을 알파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알파도에서 360도만큼 더 갔다고 했어. 알파도 플러스 360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아니 그런데 이걸 한 바퀴 돌려도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겠지만 이걸 두 바퀴를 돌려도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세 바퀴를 돌려도 네 바퀴를 돌려도 그리고 100바퀴를 돌려도 동경 OP가 나타내주는 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알파도라고 쓰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각. 특수각? 뭐 특수각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360도 곱하기 n 이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쵸? 선생님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내가 말하고도 내가 어렵네. 여기 O가 있고요. 여기 P가 있고 여기 X가 있는 거야. 근데 편하게 얘를 그냥 60도라고 해보지 뭐. 그쵸? 그럼 동경 OP가 나타내주는 각은 현재 60도네요. 그쵸? 동경 OP가 나타내주는 각은 현재 60도인데 얘가 60도만을 나타내주는 것은 아닌가 봐. 어떻게? 이렇게. 그쵸? 60도에다가 뭘 더한 거? 그렇지. 360도를 더한 것도 이런 각도 동경 OP가 표현을 할 수 있잖아. 나타내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60도만큼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바퀴 돌려도 뭐야? 동경 OP가 나타내주는 각이 되겠네요. 그때 그 각을 뭐라고 써주면 돼? 60도에다가 360도를 몇 번? 그렇지. 두 번 더해준다. 요렇게. 그 각 역시 동경 OP가 나타내주네요.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쏘는 게 바로 얘다. 그래서 그걸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상당히 쉬워.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그냥 동경 OP가 나타내주는 각 중에서 제일 쉬운 각 60도죠. 60도를 딱 써놓고요. 그쵸? 60도를 써놓고 뒤에다가 뭐만 써주면 되냐면 돌린다 이 개념만 써주면 되겠죠. 그쵸? 내가 몇 바퀴를 돌리던 상관이 없다 라는 느낌으로 360도 곱하기 n을 뒤에다가 조심스럽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 놓고 뒤에다가 멘트 하나 써줘야 돼요. 단 n은 정수다.
이 말을 꼭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n이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n에다가 2분의 1 같은 거 넣어봐. 그러면 360도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몇 도를 돌린다는 얘기야? 180도를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OP가 나타내주는 각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놈이 나타내주는 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한 바퀴를 다 돌려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n은 정수다라는 이 멘트가 뒤에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n은 정수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도 되나요? 네, 마이너스도 돼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돌리겠다는 얘기야. 뒤로 돌려서 다시 한 바퀴를 돌려도 동경 OP가 나타내주는 각이잖아요. 그쵸? 다시 60도만큼 간 다음에 여기 n이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치? 뒤로 두 바퀴를 돌려서 다시 OP의 위치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각 역시 동경 OP가 나타내주는 각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n은 자연수가 아니라 뭐다? 정수, 음의 수까지 다 포함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좀 어렵죠? 그래서 각 XOP의 크기를 동경 OP가 나타내주는 일반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너무 빡세게 설명을 했나? 뭐 요 정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치? 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뭐냐면요.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호도법이 뭐냐. 방금 선생님이 각을 쓸 때 30도, 60도 이렇게 썼죠? 여기 보니까 지금 PPT 보니까 180도라는 개념도 있고 여기 180도라는 개념도 있고 각의 단위는 보통 이렇게 도라는 걸 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도를 써왔을 거야. 도를. 그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바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 60도, 90도, 180도, 360도, 720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60분법으로 각을 표현한 거예요. 뭐 60분법을 뭐 정확히 내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60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바로 시계예요. 시계에서 시간, 분, 그 다음에 초를 결정하는 그런 법이야. 법인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각의 표현법이 마치 시계랑 비슷하다. 그래서 60분법이었다. 30도, 1도, 2도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지금부터 뭘 공부하게 될 거냐면 호도법이라는 걸 새롭게 공부만 하면 돼. 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60분법 말고 호도법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60분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도법은 안 할래요. 이건 무슨 썩은 물이야. 왜 고여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죠. 왜 호도법을 공부하겠니? 좋으니까 공부하겠죠. 60분법보다 훨씬 도움이 되고 유용하니까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도법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이 호도법이라는 걸 정의를 해놨어, 처음부터.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그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지금 여러분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1,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1. 그리고 요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도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정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 되겠습니다.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그쵸? 호의 길이가 1일 때, 그때 만들어지는 이 각을 정의한 거야. 누가? 내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 삼각함수를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이 각을 정의를 해놨대요. 뭐라고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놨대요. 1라디안. 이걸 정의를 해놓은 거야. 반지름의 길이 1, 호의 길이 1. 그때의 이 각을 1이라고 정의하자.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게 바로 호도법 되겠습니다. 선생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인 그런 부채꼴 하나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사람들이 정의를 한 거야. 그냥 정의를 한 거야. 됐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괄호를 친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호도법에서는요 라디안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안이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생략을 해서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1라디안이라는 각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 부채꼴 하나를 추가시킨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도 1인.
요 부채꼴을 하나를 띡 붙인 거야. 그러면 요 각도 역시 뭐가 되겠니? 그치, 1라디안이 되겠죠. 라디안은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1라디안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무슨 라디안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2라디안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인 그런 부채꼴에서의 요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서 내가 필요로 한 각들을 구해보자. 이게 바로 이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해본 거야. 뭐를 하나 더 붙여본 거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을 또 만들어 봤더니 요 각이 현재까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몇 라디안? 그렇지, 정확히 쓰면 3라디안이 되겠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 3라디안을 구해를 봤더니 아직까지 뭐가 되지 않더라. 그래, 180도가 되지 않더라. 180도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선생님, 그럼 180도는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졸라게 계산을 한 거지. 그랬더니 그게 얼마 정도의 각이 되더라. 그치? 그래서 180도를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3.14 어쩌고 저쩌고 계속 되더라. 지금도 계속 구하고 있고 계속 되더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파이라고 부르죠. 파이라는 무리수 라디안이 되더라. 파이 라디안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이라는 개념에서 파이가 그렇게 나왔던 거야. 180도의 또 다른 이름이 파이 라디안이. 왜요? 왜요라고 하지 맙시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0도라는 개념이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180도를 파이라고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렇지, 호도법이다. 지금부터 180도라는 요 호도법으로, 60분법으로 표현된 이 각을 파이 라디안으로 다시 쓰자. 그게 바로 호도법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1라디안이라는 놈은 지금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뭘로 나눴을 때? 그렇지, 파이로 나눴을 때, 양변을 이렇게 파이로 나눴을 때 1라디안을 파이분의 180도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같은 원리 아닙니까? 1도는 어떻게 하면 돼? 1도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기 파이가 있었죠. 근데 180도라는 놈을 1도로 만들고 싶으니까 뭘로 나눠주면 돼? 그래, 18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180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야 도의 개념은 계속 살아있고 이렇게 1도가 되겠다. 1도라는 놈을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60번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 이렇게. 괜찮나요? 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 게 아니라 졸라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호도법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되는데, 호도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60분법으로 표현하는 각의 표현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라디안이라는 말은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그쵸? 라디안이라는 말은 생략해도 되고요. 1라디안을 어떻게 만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인 그런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쵸? 그걸 맨날 생각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하겠다고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그것만 기억을 하자. 됐나? 근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그쵸?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이 바로 1라디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도법이라는 게 뭔지를 배웠다. 근데 호도법 왜 써요? 이걸 설명하고 나니까 좀 호도법을 왜 쓰는지도 궁금해지는데, 다시 한번 써볼까? 180도라는 놈이 뭐랑 똑같다고요? 이게 파이 라디안이랑 똑같대요. 근데 파이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었냐면 3.14 어쩌고저쩌고의 값을 갖고 있었어. 자, 이제 설명을 해보자. 파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왜 쓰냐? 180이라는 숫자는 엄청 크죠? 근데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숫자가 작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분법으로 계산을 할 때는 굉장히 숫자가 커. 그런데 라디안으로 계산을 할 때는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너무 각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지. 막기 위해서 작은 숫자로만 계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라디안으로 여러분들이 각을 표현하는 게 사실 유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360도라는 것은
180도를 2배 했기 때문에 180도가 파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2파이 라디안이거든. 저 얼마나 쉬워. 360도라고 쓰는 게 쉽니? 2파이라고 쓰는 게 쉽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360도가 더 쉽겠죠. 그건 단지 익숙할 뿐이야. 익숙했기 때문에 360도가 더 쓰기 좋은 거지. 이제 여러분들은 2파이라는 게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왜?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 대한민국의 수학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졸라게 익숙해져 있다고. 여러분들만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나도 이거에 익숙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익숙한데 니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해. 그럼 빨리빨리 자식들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파이에 익숙해져야겠죠. 파이에 익숙해져서 출제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져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익숙하다고 그냥 신났다고 180도 쓰고 문제 풀려요 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호도법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냐? 어떻게 연습을 하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호도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호도법이냐? 뭐 30도, 45도, 60도 이런 호도법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억을 할 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180도는 파이다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180도가 파이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특수한 각들이 많이 나와. 30도 이런 거 나오고요. 60도도 많이 나오고 45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0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다 써보지고 150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270도 요 정도만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들인데 이 각들을 지금부터 뭘로?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180도는 파이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30도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면 180을 뭘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180을 6으로 나눈다. 이러면 끝난다고. 30도라는 놈을 6분의 파이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알아서 외워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한 단어처럼 그냥 보이게 돼.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60도라는 놈은 180도를 3으로 나눈 개념이니까 파이를 3으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줄만 알면 돼. 45도 같은 경우에는 180도를 4로 나누면 되거든? 그래서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줄만 하면 되고요. 120도는, 선생님 120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0도는 방금 60도를 만들었잖아. 그치? 120도라는 놈을 만들고 싶으면 먼저 60도를 만들면 되는데 180도인 파이를 3으로 나눠서 60도를 만든 다음에 다시 몇 배 한다? 2배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150도는 어떻게 만들어요? 30도라는 놈을 5배 하면 되거든? 그래서 파이라는 놈을 뭘로 나눈 다음에 6으로 나눈 다음에 먼저 30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5를 곱해서 150도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270도는 어떻게 해요? 270도는 90도에다가 3배한 느낌이죠? 270도는 90도에다가 3배한 느낌이니까 일단 파이라는 놈을 반으로 쪼개서 뭘 만들어주고 90도를 만들어주고 그 앞에다가 3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27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수만 있으면 일단은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알아서 외워집니다. 됐죠? 뿅. 이제 여러분들 테마 세 번째 중요한 각의 호도법 표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요한 각의 호도법 표현. 방금 내가 설명을 해버렸어. 중요한 각의 호도법 표현 방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거라서 이게 넣어놨는데 4분면의 각이라는 얘기가 있어. 4분면의 각. 자, 4분면의 각이 뭐냐? 4분면의 각. 1사분면의 각이 있고요. 2사분면의 각이 있고 3사분면의 각이 있고 4사분면의 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4분면을 알고는 있어요. X축, Y축을 가지고 좌표평면을 만들면 요 놈을 1사분면이라고 부르죠. 1사분면. 4분면. 4개의 분면인데 그 중에서 1. 넘버링 할 때 얘를 2, 얘를 3, 얘를 4라고 넘버링 하죠. 그쵸? 이게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1, 2, 3, 4를 양의 방향으로 순서대로 이름 준 거야. 넘버링 한 거예요. 1, 2, 3, 4분면. 됐죠? 그런데 1사분면의 각이라는 놈이 있는데 1사분면의 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기준이 되는 무슨 축? X축에 대하여. 오케이? 기준이 되는 X축에 대해서 1사분면의 각이 뭐냐? 1사분면의 각.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걸 1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2사분면의 각은 뭐냐? 이런 거. 기준이 되는 X축에 대하여 양의 방향으로. 요렇게.
요렇게 생긴 놈을 2, 4분면의 각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고 3, 4분면의 각은 X축이라는 기준에서 이렇게 돼서 3, 4분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4, 4분면의 각은 뭐냐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걸 식으로 써는 것뿐입니다. 식으로 써는 거야. 잘 봐. 그럼 1, 4분면의 각이라는 건 뭐냐면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겠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디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60분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수업 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90도의 또 다른 이름은 파이를 180도를 반으로 쪼개는 개념이니까 2분의 파이. 요거 괜찮네요. 그쵸? 그래서 세타라는 놈이 만약에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으면 90도보다는 작다. 2분의 파이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1, 4분면을 나타내주는 각이네요. 그쵸? 1, 4분면 위에 있는 어떤 각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얘만 1, 4분면이 되는 것은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360도를 돌았어. 한 바퀴 돈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간 거야. 그래도 1, 4분면에 있는 각 아닙니까? 이미 360도를 돌아서 자기 자신이 된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떤 일이 펼쳐져? 그치? 1, 4분면을 나타내주는 각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하면 1, 4분면의 각이 아니야. 여기서 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일반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 4분면의 각을 표현할 때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다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그런데 같이 돌아가면 됩니다. 뭐냐?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었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게 1, 4분면의 각이었지? 얘네 둘을 동시에 한 바퀴 돌리는 거야.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놈은 뭐다? 1, 4분면의 각이다. 다시 잡고 얘를 두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놈은 뭐다? 1, 4분면의 각이다. 그 느낌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한 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돌리겠다고 2n파이만큼을 똑같이 돌리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2n파이가 뭐예요? 2n파이가 요거 2파이 보입니까? 요 2파이라는 놈이 뭐야? 180도를 2배 하니까 이게 360도라는 개념이네요. 360도에다가 n을 곱하는 그런 소중한 느낌이죠? 우리 앞에서 아까 했었잖아. 앞에서 요거 일반각을 표현해주는 방법. 어떤 각 알파도에다가 그쵸? 360도 곱하기 n을 곱한다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 돌린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 느낌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킬 건데 이제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지 않고 2n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라는 놈은 1, 4분면의 각인데 그것만 1, 4분면의 각이 아니라 같이 돌리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n바퀴를 돌려도 여전히 1, 4분면의 각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0과 2분의 파이 딱 써놓고요. 그쵸? 똑같이 플러스 2n파이를 해주면 되고 뒤에다가 조심스럽게 뭐라고 써주면 돼? 단 n은 정수다. 이 멘트만 써주면 여러분 퍼펙트하게 뭘 표현한 거예요? 그치? 1, 4분면의 각을 표현한 겁니다. 그쵸? 그걸 예쁘게 써준 게 여기 있다. 괜찮나요? 그럼 2, 4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도 빠르게 한번 해볼까? 2, 4분면의 각은 뭐냐면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세타를 일반적으로 2,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리겠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4분면의 각인데 같이 한 바퀴 돌리고 같이 두 바퀴를 돌려도 여전히 뭐다? 2, 4분면의 각이다. 그리고 같이 몇 바퀴를 돌려도 그치? n바퀴를 돌려도 2, 4분면의 각이니까 똑같이 플러스 2n파이를 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2, 4분면의 각을 전부 다 표현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단 뒤에다가 반드시 n은 정수다 이 얘기를 써주면 되겠죠. 같은 원리로 3, 4분면에 있는 각은 180도 파이와 270도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면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플러스 2n파이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4, 4분면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이와 360도 2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4, 4분면이라고 부르잖아. 똑같이 플러스 2n파이를 더해 주시면 그 사이에 있는 각이 전부 다 4, 4분면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부등호를 보면 등호가 없죠? 그쵸? 아가리를 벌리고만 있지 같다는 얘기는 없잖아. X축과 Y축은 4분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몰랐던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세요. X축 선상에 있는 각은 몇 4분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Y축 선상에 있는 각도 몇 4분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각들은 4분면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X축 위에 있는 각, Y축 위에 있는 각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두 번째. 삼각함수의 뜻이라고 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단원명만 삼각함수의 뜻이라고 했지 정확히 삼각함수를 공부하진 않아요. 삼각비를 공부하고 그냥 끝을 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테마인데,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이 무수히 많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의 상황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줘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세타를 다 구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세타만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공식 써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누가 막 설명을 해주는데 막 공식으로 설명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도 몰라요. 선생님도 그거 못 외우겠더라고. 그리고 그걸 외우고 있는데 이걸 왜 외우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식 절대 외우면 안 되고요. 이건 하는 과정, 하는 방법만 알면, 지금 뒤에 선생님이 4문제를 준비를 해놨는데 보기를 하나, 둘, 셋, 넷 준비해놨거든? 이 4개를 그냥 풀 수 있어. 공식도 필요 없어. 하는 방법만 정확히 알면 돼. 그래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편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끝나거든? 편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그냥 있는 거야. 편하게 X축, Y축을 딱 그려놓고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냥 이상하게 그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선생님 세타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학생이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 아니 그냥 일단 여러분 가장 편한 세타를 그리는 게 좋지 왜 이걸 억지로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세요? 약간 요 느낌. 세타라는 놈을 그냥 놔두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세타라는 놈을 그냥 편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각 5세타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5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동경이 일치한대.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노란색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에요. 그러면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겠네. 근데 그냥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리라고요? 일치하게 그리라고요. 일치하게. 됐니? 그러면 그냥 이걸 뭐라고 우기면 돼요? 5세타다 이렇게 우겨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건 5세타일 리가 없죠. 이게 세타인데 이게 어떻게 5세타예요? 그냥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5세타가 얘가 아니겠지. 한 바퀴 돌아가서 왔겠지. 또는 2바퀴 돌아가서 왔겠지. 그건 나도 몰라.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림상 동경을 일치시켜 놓고 세타와 5세타를 써줄 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고 났더니만 끝난 것 같은데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세타라는 놈과 세타라는 놈이 같을 리가 없어. 그렇잖아. 5세타랑 세타랑 어떻게 같아?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일치하는 상태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5세타라는 놈은요 세타라는 놈을 돌린 거야. 맞아? 그걸 몇 바퀴 돌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타라는 놈을 돌려서 5세타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5세타와 세타는 현재까지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다고 놓을 거야.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뭐만 써주면 되냐면 플러스 2n파이만 써주면 돼요. 이 둘은 실제로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몇 바퀴를 돌려서 일치가 된 거다. 이런 느낌으로 뒤에다가 플러스 2n파이를 써주기만 하면 끝난다고. 단 n은 무슨 수다. 그렇지. n은 정수다. 이 멘트를 써주기만 하면 여러분 아주 깔끔스럽게 세타를 구할 수가 있대요. 됐죠? 그러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넘겨볼까요? 4세타는 2n파이다. 세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어? 그렇지. 4로 나누고 싶네요. 요렇게. 그럼 4분의 2니까 얘가 약분이 되면서 뭘로 바뀐다? 그렇지. 2분의 n파이가 되네요. 요렇게. 근데 문제에서 세타를 한번 구해보자 이랬으니까 진짜로 세타를 구하셔야 되는데 n은 무슨 수라고? 정수라고. n에다가 1000, n에다가 10,000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 근데 어차피 1000, 10,000을 집어넣으면 졸라게 커질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이 안에 있는 세타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세타에다가 0 같은 거 넣어보는 거야. 근데 세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겠니? 0이 되지 않나? 근데 문제에서 0보다 큰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 다음 숫자 1부터 넣어봅니다.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분의 파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타라는 놈이 2분의 파이구나. 써줍니다. 이렇게. 됐죠? 계속 구해봐야 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2파이니까 얼마야? 그렇지. 파이가 되겠지.
이 녀석 역시 0과 2파이 사이에 있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쿡 집어넣으니까 얼마?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라는 놈도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그치? 2파이가 되겠네. 근데 안타깝게도 2파이는 인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2파이는 답이 될 수 없어. 따라서 1번 첫 번째 보기. 세타와 5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그때 세타를 구해버렸습니다. 괜찮나요? 요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답을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기도 한번 보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해보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대요. 그럼 편하게 그냥 이거를 세타 이러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리고 싶은데 그냥 그리지 말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래요. 이 노란색 동경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쵸? 5세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노란색과 주황색. 영상으로 잘 보이나? 이게 노란색과 주황색의 개념이? 그냥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냥 그림을 그려주면 돼. 됐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가 되면 아직까지 누구와? 5세타와 세타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다. 똑같다의 개념은 동경이 일치가 되면 똑같은 거고 동경이 일치가 안 되면 똑같지 않은 거거든. 그럼 5세타라는 놈과 세타라는 놈을 여러분 가볍게 써주고요. 수장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놈을 일단 일치시켜야 돼. 동경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 동경 일치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타라는 놈에다가요 4세타를 더하면 되잖아요. 세타라는 놈에다가 4세타를 더해서 5세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치? 틀린 말은 아니야. 세타라는 놈에서 4세타만큼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세타를 만들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식으로 표현해보면 5세타는 5세타다가 돼요. 5세타는 5세타. 그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잖아. 그냥 5세타는 5세타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5세타라는 놈은 세타에다가 4세타를 더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아무거나 하나 생각하라는 거야. 이 방법을 제외한 방법 하나를 아무거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 말고 또 있나요? 네, 이 방법 말고 또 있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90도라는 개념이거든? 호도법을 쓰겠습니다. 90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바로 90도라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각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요만큼이 90도였기 때문에 요게 세타잖아.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을 만들어내겠죠.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 y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인 상태였거든? 요 놈의 떼끼랑 y축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었다고. 그러면 이 각 자체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놓고 다시 한번 보니까 5세타라는 놈은 세타에다가 4세타를 더하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몇 번 더해주면 돼? 그치? 2번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요 4세타라는 놈을 더하는 개념 말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2번 더한다고 해서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2번 더하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네. 그쵸? 요렇게 더해주고 나면 5세타라는 놈과 세타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는 요 놈의 뭐가 일치가 되겠니? 그렇지. 동경이 일치가 되겠죠. 요 놈이 그만큼 갔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동경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끝났어요. 한쪽에다가 뭐만 해주면 플러스 2n파이만 해주면 끝이야. 동경을 일치시켜 놓고 한 놈만 졸라게 돌리면 돼. 플러스 2n파이를 이용해서. 그러면 다 한 것 같아.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세타를 구해보자. 세타를 구해보자기 때문에 이 식을 세타에 대해서 이쁘게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빠르게 해볼까? 요놈과 요놈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세타. 그게 넘어가면서 6세타를 만들어내고요. 됐죠? 남아있는 놈들 그냥 쭉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파이가 있고 여기 파이가 있으니까 이쁘게 정리해서 쓰면 1 플러스 2n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내가 원하는 건 세타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볼까? 6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눠보는 겁니다. 괜찮나요? 6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누니까 세타를 구해버린 거야. 세타를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구해버렸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진짜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봐야겠죠. 그쵸? 그럼 n에다가 조심스럽게 0 같은 거 넣어보는 거야. 0 집어넣으면 6분의 1파이. 6분의 파이 되네요. 세타라는 놈은 6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6분의 파이도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
그럼 n에다가 1 쿡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분의 3파이가 되겠죠. 약분하지 말고 그냥 쓰겠습니다. 6분의 파이. 스피드가 붙겠죠. 6분의 5파이. 또 스피드가 붙겠네요. 6분의 7파이. 또 붙겠네요. 6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각을 쓸 수가 있겠죠. 6분의 11파이. 그리고 6분의 13파이까지 딱 쓰고 났더니만 누구를 벗어났어? 2파이를 벗어났습니까? 너 안 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세타라는 놈을 다 이렇게 구해버렸다. 괜찮나요? 그냥 마지막엔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세타를 구해보자. 이렇게 답을 깔끔하게 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뒤에 이제 또 이게 보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교재에다가 연습해보자 이렇게 써놨거든?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잘 안 돼, 이게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요것마저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세타를 구해보자.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일단 편하게 세타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 x축이네. 이번에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림을 그려놓고 야 이렇게 5세타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현재까지 여러분 뭐가 일치가 되지 않았어? 동경이 일치되지 않았지? 그럼 동경을 일치시키면 된다고요. 동경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5세타는 세타다 딱 써놓고 세타를 적당히 이동해서 5세타랑 동경을 일치시키면 되겠는데 요렇게 그대로 더하면 4세타를 더하는 거잖아. 그 방법을 제외한 아무거나 하나의 방법을 쓰면 되는데 갑자기 난 이게 보이네. 요게 세타. 됐죠? 요게 이 5세타인데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일 거 아니야.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계속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었죠? 근데 얘는 그냥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지금 세타라는 놈에서 세타만큼 뺐다가 한 번 세타만큼 또 빼니까 뭐가 돼? 그치? 5세타랑 동경이 일치가 됐네요. 그래서 세타만큼 뺀 다음에 세타만큼 또 뺀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까지 뭐가 일치가 된 상황이야? 동경이 일치가 된 상황이네요. 동경을 일치시켜놓고 한쪽에다가 그냥 뭐만 해주면 돼? 그렇지. 플러스 2n파이만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세타랑 세타랑 없어지면서 얘가 넘어가고요. 6세타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요 놈은 뭐가 된다? 2n파이가 될 것이다.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세타라는 놈은 3분의 n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나요? 이제 여러분들 n에다가 1, 2, 3, 4, 5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쉽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연습을 해볼 건데 답을 내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도록 잠깐 팁을 줄게. 일단 문제에서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려보자. 그리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리면 되는데 그냥 좀 오버해서 하세요. 이걸 세타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렇게 생겼겠지. 야! 이렇게. 이게 대칭으로 생겨야겠죠. 이만큼이 지금 5세타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같은 원리입니다. 세타라는 놈과 5세타라는 놈의 동경을 일치시키는 게 우리의 1차 목적이야. 그러면 5세타라는 놈과 세타라는 놈을 어떻게 일치시켜요, 선생님? 5세타는 세타다 써놓고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4세타만큼을 더하면 5세타가 되겠지만 그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 하나를 생각하자고. 그게 뭐냐면 이게 y는 x라는 놈이 여기가 45도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만큼이 4분의 파이, 45도의 또 다른 표현 4분의 파이를 써놓고요. 4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뺐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럼 당연히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각도 4분의 파이에서 그렇지 세타를 빼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동경을 일치시켜볼까? 요 세타라는 놈이 5세타랑 똑같은 동경이 되고 싶으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두 번 더하면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한 번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래놓고 나면 동경이 뭐가 됐다? 일치가 됐다. 그런 다음에 한쪽에다가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 플러스 2n파이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타는 하고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n에다가 하나씩 숫자를 쳐박아가지고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들을 구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4개의 기본적인 동경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공식이 없어.
여러분들 공식 없고 그냥 그림만 잘 그린 다음에 동경 일치시켜 놓고 한쪽에다가 플러스 2n파이만 해주면 바로 깔끔스럽게 세타를 구할 수가 있대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경 이야기까지 끝났고요. 테마 두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두 번째. 어렵죠? 할 게 많아.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걸 편하게 그냥 세타라고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를 원래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그냥 R이라고 해볼게요. R. 근데 이 각을 그냥 편하게 30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 길이를 원래 어떻게 구했냐면 원을 생각했잖아. 그쵸? 기억나죠?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원을 생각하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알고 있냐면 2파이r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됐죠? 2파이r.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야. 그런데 원의 둘레의 길이에서 이 중심각 자체가 얼마? 360도잖아요. 근데 360도를 다 먹지 않고 30도만큼을 먹었다는 개념을 써서 여기다가 뭘 곱했어? 그렇지. 360분의 30을 곱했죠. 괜찮아요? 360도를 다 먹었을 때의 길이가 2파이r이기 때문에 30도만큼 먹었을 때의 이 길이는 360도에서 30도만큼 먹는다는 개념으로 360도분의 30을 곱해서 뭐야?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해냈다고.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호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구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호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구했어. 자, 그런 다음에 넓이는 또 어떻게 구했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일단은 파이r 제곱이라는 원의 넓이를 일단 구했죠. 360도만큼을 다 먹었을 때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인데 뭐 하겠다고요? 360도 다 먹지 않고 30도만 먹고 싶다니까? 그래서 똑같이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얼마를 곱해서, 그치? 30을 곱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괜찮나요? 근데 이건 뭐냐면 호도법을 쓰지 않고 60분법을 썼을 때의 미련한 방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지금까지는 다 뭐야? 60분법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억지로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해서 줄이고 원의 넓이를 구해서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했잖아. 이젠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식하게 늘린 다음에 줄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단 공식을 쓸 때는 반드시 얘가 뭘로 표현이 돼야 된다. 호도법으로 표현이 됐을 때만 지금 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 L이라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둘이 곱해주면 돼. 둘이 곱해서 바로 R 세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R 세타. 둘이 곱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된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세타가 호도법으로 표현이 됐을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어. 그 공식은 넓이에 쓰는 2분의 1의 R제곱 시에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R제곱 시에타다.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R 세타 하나를 L이라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R 하나와 여기 있는 세타 하나를 L이라고 표현했을 때 2분의 1 RL이라는 아주 귀여운 또 다른 공식까지 얻어낼 수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쓰고요. 식변형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 어떤 이상한 문제를 만났을 때 2분의 1 RL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요걸 많이 씁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L은 R 세타다. 요거 두 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얘는 공짜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둘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단, 반드시 뭐야?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으로 표현이 됐을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이 안전장치,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 했어, 여러분 다 했어. 이제 드디어 앞에 귀여운 사전 설명을 다 하고 났더니 갑자기 뭐가 보인다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하셨을 거야. 누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세 놈을 공부했을 겁니다. 밑에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코시컨트라고 읽고요. 얘를 시컨트라고 읽고요. 얘를 코탄젠트라고 읽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교육과정에서 얘를 다루진 않아. 근데 왜 써놨어요, 선생님? 알면 좋으니까. 알면 좋아요. 그리고 나 말고도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교육기관에서 이거 다 설명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거 이용해서 풀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알면 좋아요. 내가 여기 보면은 얘만 좀 특이하죠. 나머지 애들은 다 알파벳을 몇 개만 써서 3개만 써서 삼각비를 표현하고 있는데 요 놈만 5개를 썼잖아. 이건 내가 그냥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도 똑같이 다른 놈들이랑 똑같이 알파벳을 3개 쓸 때는 CSC, 코시컨트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걸 더 많이 써요, 여러분.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익숙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써.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들이랑 똑같이 3개의 알파벳으로 삼각비를 표현하고 싶으면 CSC라고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읽을 때는 코시컨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죠. 사인이 뭐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빗변 보이죠? 빗변에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야. 어떻게? 사인 이렇게. 이게 사인이었죠. 코사인은 이렇게 코사인. 그래서 A분의 B, A분의 B라는 정보. 그쵸? 탄젠트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까? 이렇게 외우고 있죠? T. 탄젠트. 이렇게. 탄젠트. 됐죠? B분의 C.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얘네들을 배웠을 거라고 난 당연히 생각합니다. 혹시 안 배웠다고요? 아니면 삼각비 저 진짜 몰라요. 지금 하세요. 그쵸?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하시면 되죠, 뭐. 이거 말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알면 기본적인 삼각비가 뭐구나 정도는 이미 깨우친 거야. 깨우쳤어. A분의 B, 그 다음 B분의 C. 됐죠? 근데 그 다음 배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가 있는데 이거 잘 보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 A분의 C였거든? 근데 이게 뭐야? C분의 A지. 요거 A분의 C였는데 요거 C분의 A잖아.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니 이거? 역수관계야, 역수관계. 사인을 뒤집어 버렸더니 뭐가 된다? 그렇지. 코시컨트가 된다. 한 번 더. 코사인은 A분의 B였거든요? 근데 시컨트는 뭐야? B분의 A야. 얘네들의 관계를 잘 볼까요? A분의 B를 뒤집으면 뭐가 돼? 그렇지. B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과 시컨트가 또 뭐야? 서로 역수관계구나. 마찬가지로 탄젠트는 B분의 C였는데 코탄젠트는 C분의 B래요.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니? 그치? 역수관계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인공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그럼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도 있겠죠. 그 조연이 바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래요. 그놈들은 다 뭐라고요? 주연을 뒤집어 놓은 거다. 역수 취한 거다. 그래서 사인과 코시컨트 역수관계, 둘이 역수관계, 둘이 역수관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 이거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요. 뭐가? 탄젠트랑 코탄젠트는요. 일단 T가 들어가 있잖아요, 선생님. T가 들어가 있어. 그쵸? 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을 때 탄젠트라고 읽어. 얘도 탄젠트, 얘는 코탄젠트라고 읽잖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역수관계인 건 안 헷갈려. 이건 죽어도 안 헷갈릴 것 같아. 근데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인지 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인지 이거 둘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둘 헷갈려.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코가 있는 놈과 코가 있는 놈과 코가 있는 놈. 그래서 잘 보면요. 코가 없는 놈의 역수는 코가 있어요. 코가 있는 놈의 역수는 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코가 없는 놈의 역수는 또 코가 있어. 이렇게 코가 있다, 코가 없다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탄젠트와 코탄젠트는 헷갈릴 리가 없거든? 그럼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인지 시컨트인지 그게 헷갈렸단 말이야? 그럼 코가 있고와 없고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문제 풀 때 웬만하면 얘네들이 안 나와. 얘네들이 잘 안 나오는데 뒤에서 공식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요 놈이 가끔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안 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나중에 얘네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처음부터 익숙하게 해놓으면 좋아. 문과도 좋아요. 문과도 정말 좋아요. 됐죠? 뿅.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표네요. 중학교 때 배운 표. 30도, 45도, 60도라는 굉장히 특수한 각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각들이죠. 30도, 45도, 60도. 그래 놓고 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삼각배를 이미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이미 배웠을 겁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든 거야. 근데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잘 그려줘야겠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어떤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냐면 오버해서 그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가 30도인 이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 근데 여기가 30도면 여러분 여기가 60도 걸라. 됐죠? 그러면 369 삼각형이라고 얘를 부르는데 이 369 삼각형은 엄청난 전설의 비율이 있잖아. 몇 대에 몇 대에 몇? 2대 1대 루트 3이라는 변의 기리의 비가 있어요. 됐죠? 이 삼각형을 보고 만든 거야. 30도라는 놈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사인이 뭐라고요? 2분의 1. 코사인이 뭐라고? 2분의 루트 3. 그리고 탄젠트가 뭐라고? 루트 3분의 1.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 60도도 그냥 여기서 바로 해볼까요? 60도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바라봤더니 사인이 뭐다? 60도를 기준으로 사인. 됐니?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괜찮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45도는요? 45도 역시 마찬가지지 뭐. 45도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45도. 딱 45도 만들어 놓으면요. 얘도 전설의 삼각비를 가지고 있잖아.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2라는 전설의 삼각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인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네요. 루트 2분의 1. 그쵸?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 그리고 탄젠트는 1. 이렇게 세 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표를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뭐 굳이 설명하자면 굉장히 쉬워. 뭐 안 외워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삼각형만 잘 그리면은 뭐 이거 다 하는 건데 뭐 굳이 외우는 방법이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표를 만들 때 30도, 45도, 60도 딱 만들어 놓겠죠. 근데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를 이제부터 세팅을 하자고. 그치?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쌓고 탄을 써줍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을 채울 때는 뭐부터 채운다? 그렇지. 2분의 1을 먼저 채웁니다. 2분의 2분의 이렇게 채워주면 돼.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사인은요 1, 2, 3 써주면 됩니다. 코사인은요 3, 2, 1 써주면 돼.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이상하잖아. 너무 쉽잖아.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2분의 1, 2, 3, 3, 1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줘요. 약간 이상하니까. 이렇게 삼각함수가 쉬울 리가 없어 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30도, 45도, 60도 삼각배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탄젠트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가 헷갈리니? 얘는 죽어도 안 헷갈리거든? 탄젠트 45도가 1인 거 죽어도 안 헷갈리는데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인지 루트 3인지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사인이 점점 좀 커졌죠. 표에서 억지인데 코사인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1, 2, 3 점점 커졌죠. 3, 2, 1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럼 탄젠트는 어떻겠니? 탄젠트는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루트 3이 크니, 루트 3분의 1이 크니, 루트 3이 크니.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채울 때는 큰 놈을 뒤에다가 루트 3으로 채워주면 이 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이걸 왜 설명한 거야? 이거 이제 중학생한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었는데 혹시 이 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표는 필요가 없죠? 아까 우리가 했던 삼각형만 정확히 그릴 수만 있으면 이 표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좋아요. 넘어갑니다. 뿅. 지금 선생님이 그냥 계속 설명을 좀 해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뭐 한 거지? 이 새끼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 쉬면서 앞에서 했던 거 좀 약간 좀 스스로가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개념 정리 3번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또 쉬세요.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테마 첫 번째를 보니까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구하기 이렇게 돼 있네. 선생님 그림을 세 개를 쭉쭉쭉 띄워놨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그림에서 여기 직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세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구하기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준 거.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똑같아. 여기 세타가 있는데 요 길이 준 거야. 요 길이. 요 길이 준 거.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자, 요 길이 준 거예요. 요 길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각 세타를 알고요. 그런 다음에 빗변을 줄 때, 그리고 밑변을 줄 때, 마지막으로 뭘 줄 때, 높이를 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보면은 선생님이 일단 답을 깔끔하게 다 써놨는데 얘가 어떤 원리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A에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을 천천히 생각해. A에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 세타에 대한 사인의 과정이에요. 됐죠? 사인의 그대로 과정, 정방향이라고 합니다. 사인의 정방향. 그래서 정방향일 때는 그대로 사인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A 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궁금하다고요? 이 길이는 내가 알고 있는 세타와 이 A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되는데 A에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이 코사인의 정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정방향일 때는 그대로 사인을 곱해주고 정방향일 때는 코사인을 곱해준다. 자,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자, 이번에는 여기 A가 있네. 여기 밑변에 A가 있네. 그때 내가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을 만들어줄 때 1로 넘어가는 과정이 뭐야? 탄젠트의 정방향이죠. 탄젠트의 정방향일 때는 그대로 탄젠트를 곱해서 A 탄젠트 세타를 만들어주면 돼요.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1로 올라가야 되거든? 1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여기서 1로 내려오는 게 코사인의 정방향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건 뭐야? 그치? 코사인의 역방향이죠. 자, 역방향일 때는 코사인을 곱하는 과정의 반대 과정을 생각해 주면 되니까 A라는 놈을 뭘로? 코사인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정방향일 때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를 곱해주면 되고요. 역방향일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를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마지막 이 그림도 깔끔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이 탄젠트의 과정이면 반대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탄젠트의 역과정이죠. 탄젠트의 역과정이니까 탄젠트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같은 원리로 1로 오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사인의 과정. 사인의 정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야? 역과정이니까 A라는 놈을 뭘로 나눠서, 그치? 사인으로 나눠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정방향일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역방향일 때는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요. 뿅!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테마 두 번째, 삼각함수의 부호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삼각함수라는 놈은요, 항상 양의 값만 갖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1사분면에 있는 각, 즉 예각만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 앞에서 뭘 배웠냐면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이거 다 배웠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각만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그려지는 삼각비도 다 다르대요. 그럼 첫 번째,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요거 한번 보자는 거지. 그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런 얘기네요. 그쵸?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조금 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삼각함수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이런 개념이다. 여기에 세타가 있고 여기에 직각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편의상 이 길이를 그냥 편하게 x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편의상 y라고 할게요. 자, 잘못 얘기했네요. 길이라고 하지 말고 이놈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요걸 x좌표, 요걸 y좌표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편의상 이 길이를 그냥 r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때 정의를 한 거야. 정의를. 사인 세타라는 걸 뭘로 정의를 했냐면요, r분의 y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r분의 x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요,
글씨를 너무 크게 썼나? x분의 y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야. 자, 이때 x랑 y는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풀일 때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요. 풀 마일 때는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요. 마풀일 때는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 마마일 때는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의 요 r은 항상 무슨 값만 갖는다. 그렇지. 플러스 값만 갖는다. 왜냐하면 내가 r을 정의할 때 이 길이를 r이라고 정의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정확히 말하면 삼각비죠. 삼각비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삼각형 딱 그린 다음에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탄젠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왔던 거야. 사실은 내가 그림으로 설명한 건 전부 다 1, 4분면의 각일 때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일단 편의성을 위해서. 됐죠? 근데 이게 진정한 이제 삼각함수, 진정한 삼각비의 진짜 개념이라고. 자, 그러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일 때는 자 보세요. r이 항상 무슨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r이 항상 플러스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얘가 항상 플러스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x, y의 부호에 따라서 그쵸? 사코탄의 부호도 결정이 될 텐데 일단 1,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x, y가 전부 다 플러스잖아. 그치? x, y가 전부 다 플러스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놓으면 올 플러스다.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모조리 다 플러스다.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고요. 만약에 얘가 2, 4분면의 각이었다면 이렇게 2, 4분면의 각이었다면 이 포인트를 찍을 때 x, y라고 찍고 그 포인트가 x의 값이 무슨 값이고 그렇지. 마이너스 값이고 y의 값이 무슨 값이야?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이 사코탄에서 y가 플러스,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x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놈만 플러스고 요 두 놈은 뭐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래서 써놓을 때 뭐라고 써놨냐면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요렇게 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3, 4분면의 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x, y를 찍었을 때 요 x도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y도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러면 y도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 즉 탄젠트만 플러스네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여기 써놓을 때 뭐라고 써놓은 거야? 그렇지.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3, 4분면의 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코탄을 구하고 나면 그놈의 부호가 그치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면 여기 있는 놈을 얘기할 텐데 여기서는 x는 플러스지만 y는 마이너스죠? x가 플러스지만 y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만 플러스다.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4, 4분면의 각에 대한 삼각비를 정의를 할 수가 있나 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맨날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이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할 수는 있지. 근데 맨날 이러기 귀찮으니까 외우는 거야. 어떤 식으로 외우면 되냐면 이렇게 4분면을 딱 그려놓고 올, 싸, 탄, 코 이렇게 올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다, 탄젠트만 플러스다, 코사인만 플러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됩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걸 얼싸안고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얼싸안고. 얼싸안코로 외워주면 되겠죠? 선생님 아니 아니라 탄이잖아요. 그럼 자식아 얼싸탄코로 외우든가. 그냥 얼싸안고 이렇게 외워주면 여러분들이 언제 플러스 값을 갖고 몇 사분면에 있을 때 누구는 플러스고 누구는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마지막 테마는 아니네요.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삼각함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또 문제 풀어보면 지금 앞에서 지금 개념을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 물론 선생님이 잘못이겠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나의 잘못이겠으나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이 지금 개념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조금 힘들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좀 힘들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난 밑거름이 돼서 여러분들 뒤에 필수 예제들 풀 때 아주 재밌어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자. 보기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정말 엄청난 명언입니다.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일단 문제에서 사인이 5분의 3이래. 사인의 값이 5분의 3인데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이 사분면의 각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각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이 사분면 이렇게 써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사분면에 있는 각을 중국말로 둔각 이렇게 부르죠. 둔각. 근데 둔각인데 이걸 둔각 삼각형을 그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각은 무시하고 편안하게 1사분면에 있는 각처럼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 다음 문제에서 사인의 값을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를 쓰고 여기다가 3을 써주면 돼. 그럼 사인의 값이 얼마다? 5분의 3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설의 삼각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요놈의 값이 4라는 걸 아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완성시켜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싹코탄을 다 구하라고 하면 사인 세타도 써주시고 코사인 세타도 써주시고 탄젠트 세타도 써주시고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싹코탄을 빠르게 쓰면 됩니다. 사인은 5분의 3 그래서 5분의 3을 딱 써주시고 코사인은 5분의 4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탄젠트는 4분의 3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이제 여러분들은 싹코탄을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값들만 생각했거든?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이 누굴 쳐다본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각을 딱 쳐다보는 거야. 각을 봤더니 몇 사분면의 각이더라. 그렇지. 2사분면의 각이더라. 그러면 얼, 싸, 탄, 코, 얼, 싸.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다. 이 개념을 그대로 여기다가 녹여버리면 돼요.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죄다 보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탄젠트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요? 마이너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마이너스는 아예 생각도 안 할 거야. 잘 봐. 각을 쳐다봤더니만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야?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4사분면의 각이라는 뜻입니다. 4사분면. 그럼 4사분면에 있는 각은 그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직각삼각형을 1사분면에 있는 각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죠? 그런 다음에 수치만 잘 입력하면 될 것 같아. 탄젠트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만 마이너스의 부호를 무시한 상태에서 3분의 1이라고 세팅을 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얘가 루트 1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부호를 개무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싹코탄을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럼 사인을 써보면 루트 10분의 1이네요. 됐죠? 코사인을 써보면 루트 10분의 3입니다. 탄젠트를 써보면 3분의 1이죠? 됐죠? 선생님은 지금 부호는 개무시하고 뭐만 썼어? 값들만 써놨어요. 그런 다음에 부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요거 보는 거지. 그치?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얼싸탄코. 코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코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수다? 마이너스다. 아, 그래서 문제에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구나. 이러면 된다고. 괜찮지? 이때 사인의 값과 코사인의 값을 아주 부호까지 퍼펙트하게 찾아낼 수가 있더라.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저 얼마나 쉽나요? 우리가 얼싸탄코만 잘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세팅만 잘하면 세팅할 때도 막 이런 거 보고만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귀여운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길이만 잘 세팅해 놓으면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다 구할 수 있다.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하면 나머지 삼각함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아주 전설의 명언이었습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만 외우고 끝내면 돼요. 공식만 외우고 끝내면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두려워했고 힘들어했던 5단원 삼각함수의 개념이 완벽해지네요. 보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식을 선생님이 6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뭐 5개라고 봐도 되는데 6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완전히 외워야 돼요. 완전히. 자, 첫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읽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했을 때 항상 1이 되는 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 사인 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치사하게 각이 x고요. 각이 2x야. 그 둘을 더하잖아요. 그럼 얘를 1이라고 말하면 그건 안 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해서 항상 1이 되는 것은 아니야. 사인이라는 놈을 제곱하는데 30도를 제곱했고요. 코사인이라는 놈을 제곱하는데 이렇게 60도를 제곱하는 이런 경우예요, 지금.
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1이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멘트를 쳐놨죠. 각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제곱해서 더했다. 그러면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언제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것은 아니야. 반드시 각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탄젠트라는 놈을 누구랑 누구로 표현할 수 있다?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탄젠트는 코분의 사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근데 이것도 헷갈려. 선생님, 탄젠트라는 놈이요, 사분의 코인지 코분의 사인지 이거 되게 헷갈린데요. 이거 선생님 이렇게 외웠었거든, 어렸을 때. S, T, C 이 순서로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산타클로스.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좀 됐는데 산타클로스. 여러분들이 얘를 외울 때 산타클로스라고 외우잖아요. 그러면 안 헷갈려. 그쵸? 탄젠트는 코분의 사다. 헷갈려. 산타클로스.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탄젠트는 코분의 사다가 바로 외워질 것 같아. 그러면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사인의 값이 0이 될 때는 탄젠트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코사인의 값이 0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탄젠트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수식이니까. 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여기 세 번째 공식, 네 번째 공식, 다섯 번째 공식, 여섯 번째 공식 얘네들은 전부 다 요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에서 다 나온 거야.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에서 전부 다 나온 거라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3번,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더해서 제곱을 했고요. 사인과 코사인을 뺀 다음에 제곱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 곱셈 공식을 쓰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라는 놈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에블바리 짠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쵸?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녹여버린 거예요. 녹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일단 각이 xx 똑같기 때문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 방금 배웠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1을 써준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해준 거야? 이 짠짠. 이렇게 이 짠짠 해준 겁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라고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더하면 1. 됐죠? 1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이 짠짠 마이너스 2 쌓고 해준 겁니다. 됐죠? 요 3번 공식. 요 3번 공식이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3번 공식의 용도를 굳이 쓰자면 문제에서 졸라 노골적으로 이거 줘요. 1 플러스 2 쌓고 1 마이너스 2 쌓고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1 플러스 2 쌓고랑 1 마이너스 2 쌓고가 보이잖아? 그러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그쵸? 3번 공식은 문제에서 졸라게 노골적으로 1 플러스 2 쌓고 1 마이너스 2 쌓고를 줍니다. 그게 바로 3번 공식의 용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를 보니까 탄젠트와 코탄젠트 두 놈을 더하라고 했나요? 근데 탄젠트를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분의 사라고 했죠? 요 놈을 조심스럽게 코분의 사라고 써줄 거야. 이게 C분의 S라고 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코분의 사. 그럼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사분의 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죠? 그런 다음에 가볍게 두 놈을 뭐 한 것뿐이야? 통분한 것뿐이야. 두 놈을 통분을 했더니만 싹코분해가 될 것이고요. 요렇게 주면 사인 제곱, 요렇게 주면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둘이 더해서 얼마?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그치? 싹코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식과 6번 공식은 사실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이 두 녀석은 조금 문제를 꼬아내거나 어렵게 내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사실 이 5번 공식과 6번 공식은 3번 공식에서 이렇게 양갈래 쳐놨잖아. 이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쌍으로 외워줘야 돼, 쌍으로. 쌍으로 외우는 방법은 여기 탄젠트에다가 뭐 붙였어? 그치, 코 붙였죠. 여기 시컨트에다가 뭐 붙였니? 그렇지, 코 붙였지. 그러니까 5번을 외우면 6번은 공짜야. 5번을 외우면 6번은 공짜라고. 그냥 5번 공식에다가 전부 다 뭐를 붙이면, 그치? 코를 붙이면 6번 공식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5번 공식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5번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탄젠트라는 놈을 코분의 사로 바꾸시면 되고요. 각각 제곱하는 거죠. 요렇게. 똑같아.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을 했더니 코제곱분해. 요렇게 둘이 하니까 코제곱 플러스 사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근데 아까 전에 계속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임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코제곱분의 1이 될 텐데
코사인분의 1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시컨트라고 부르고요. 그쵸? 그놈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시컨트 제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이걸 외우고 있으면 밑에 있는 요놈이 코를 붙여서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다. 까지 같이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공식은 나중을 위해서 여기다가 멘트 하나만 써놓으면, 나중을 위해서 한참 뒤인데 나중을 위해서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탄젠트와 시컨트는 친구, 프렌드예요. 프렌드. 탄젠트와 시컨트는 친구다. 탄젠트와 시컨트는 친구다. 탄젠트와 시컨트는 친구다. 그러면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도 뭐겠니? 그렇지, 친구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엄청나게 유용하겠습니다. 탄젠트와 시컨트는 언제나 함께한다. 탄젠트와 시컨트는 친구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깔끔스러운 공식을 다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각함수 5단원의 개념이 끝났는데, 사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났어. 그럼 삼각함수를 다 아는 거야? 아니야. 그냥 단지 지금 걸음마 한 거예요. 걸음마. 알겠죠? 탄젠트된다. 삼각함수. 걸음마 단계 지금 온 거니까 뒤에 이제 여러분들 필수에 이제 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이 개념을 그대로 문제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개념 듣느라고 너무나도 고생했습니다.